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정말 오랜만에 켰어요. 최근에 좀 많이 바빴고, 이제 코로나 때 좀 한가하다가 다시 손님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최근에도 열심히 발바닥에 아프도록 뛰어다니고 있어서 사실 오늘도 지금 시간이 9시인데, 너무 피곤해서 카메라를 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책감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것 같아요. 좀 많이 어색해요. 저희 블로그 보면은 아니 무슨 이렇게 맨날 뛰어다니고 하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보통 많이 하는 중개 물건, 중개사무소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로드에 있어요. 로드 부동산이라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개사무소들이 아파트 단지 안이나 그 인근에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로드 부동산과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 부동산 위치와 유형 그리고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사무실을 얻으시는 분들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사무실은 대로변에 있는 로드 사무실인데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류의 중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작은 원룸 임대부터 그리고 주택 임대 그리고 주택 매매 그리고 또 아파트도 하고 있고요. 또 상가도 줄곧 합니다. 그리고 가끔 토지 그리고 인근에 이제 분양권 시장이 있으면 분양권도 가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중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로드 부동산의 장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만약에 제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개사무소를 차렸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다양한 중개를 해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야의 상가와 다양한 종류의 상가를 또 진행을 해보기도 했고 또 분양권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제 적성에는 로드 부동산이 잘 맞아요. 막 맨날 뛰어다녀야 되고 손님 전화 오면 이제 거기로 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이동 거리가 좀 많고 어떤 날은 내가 운전을 하는 직업인가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운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중개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로드 부동산이 저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로드 부동산의 단점은 경기를 조금 타요. 경기를 탑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항상 꾸준한 부동산이잖아요. 상가나 토지 이런 것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우리 주거용으로 움직이는 부동산이 그래도 경기를 탄다고 해도 꾸준한 부동산인데 반해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가시는 거는 단지 밑에 부동산들 많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조금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중개를 진행을 하면서 뭐 이번 달에 어떤 아파트가 많이 안 됐다라고 하면 상가에서 수입이 나오고 상가가 별로 안 됐다라고 하면은 주택 매매나 이런 토지 이런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또 아니면 분양권 수입이 조금 있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평균 수익을 맞추고 있긴 한데 로드 부동산은 정말 많이 뛰어야 돼요. 정말 많이 발로 뛰어야 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일을 좀 짧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로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권리금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업종을 해서 인수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또 저희 부동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자리 정말 잘 얻었다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사실 저희 부동산 사무실 자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망하는 자리였어요. 저 이전에는 건강보조식품점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책방 그리고 음식점 다양한 업종의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바닥권리금이 있는 자리를 들어갔어요. 저희 동네에서 이 대로변 자리는 바닥권리금이 어느 정도씩 있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자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건강식품점을
바닥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로 전향을 했는데 처음에는 물건도 하나도 없고 정말 바닥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매물장 이렇게 적는 법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스스로 매물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하네 라고 해서 또 다른 식으로 변경을 하고 해서 지금은 저의 스타일을 찾아서 저희 스타일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로드 부동산의 장점은 아파트 단지 안의 부동산보다는 권리금이 저렴해요. 저희 사무실 앞에가 현대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무조건 거쳐야 되는 직원주차장을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출근하시다가 아니면 퇴근하시다가 정말 다양한 매물을 또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를 좀 많이 타고요. 왜냐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좀 많이 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매물 확보에 조금 어렵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시질 않더라고요. 단지의 부동산들이 워낙 많고 단지 안에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아파트 중개를 적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파트 중개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말 발로 뛰어야 한다는 점. 또 이제 광고에 더 비용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런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들 쉽게 생각하시는 아파트 단지 안의 부동산.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오픈을 하기 가장 쉬운 구조예요.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권리금들이 다 있어요. 권리금들이 있고 기존 부동산을 인수해서 들어갈 때 이제 장부나 손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도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조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소장님은 초보신데 이 장부나 연락처 받고 이런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서 그 기존에 사무실 하시던 분이 다른 곳에 가셔서도 계속 이제 이쪽 매물을 하시고 이제 연락처도 안 넘겨주시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단지 안의 부동산은 그래도 경기를 조금 덜 탑니다. 꾸준해요. 왜냐면 아무리 이제 매매의 수나 임대의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단지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도 꾸준히 움직여요. 정말 뭐 외부적인 큰 영향, 세금적인 영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꾸준히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를 좀 덜 타죠. 하지만 권리금이 좀 비싸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세력들에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한 곳에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정말 이 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막내 아들 결혼했는데 뭐 잘 살아, 가족 관계들 서로 다 알고 있고요. 이런 친밀감을 이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고정적인 수입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명단과 장부를 잘 받는다면 이제 그 기존의 손님층을 내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가장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중개를 해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나 그리고 뭐 토지나 이런 쪽을 아파트 단지 안 부동산에서 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잘 쌓아온 인간관계나 친밀함으로 내가 전원주택을 하나 사고 싶은데 모르는 부동산 가는 것보다 아는 부동산 이용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수가 한정적이죠.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판 사람은 분명히 이분은 이제 다른 집을 하셔야 돼요. 이제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과 이제 유대감을 쌓고 한다면 무조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 가서도. 그래서 잘 친밀감을 쌓고 내가 이번 계약에 신뢰감을 얻었다면 그쪽 계약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곳은 꼭 1층 사무실을 얻지 않으시는 분도 많아요. 상가 전문 같은 경우에는 2층이나 3층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부동산 하는데 땅하고 크게 써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땅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제 땅은 여기에도 부동산 사무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인맥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서
예를 들어 이장과 친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땅이 누구네 땅이다 해서 서로 인맥으로 아름아름 소개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로드 부동산 가운데서도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로드 부동산이랑 그리고 아파트 단지한 부동산 이런 것들일 텐데요.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권리금이 있는 자리는 너무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내가 장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3층에 가서 광고비를 더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이 3층 사무실을 임대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얻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요거는 반대입니다. 이제 실력 많이 쌓으시고 잘하시는 분들, 내가 인맥도 많고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것도 팔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위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위에 가서도 정말 잘하세요. 간판도 잘 안 보이는데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1층에 내려오시면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위에 가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일을 이제 좀 쉬엄쉬엄 하고 싶고, 기존 손님이나 기존 매물들만 이제 내가 일을 살살 하면서 이제 쉬엄쉬엄 해야지라고 해서 위층 가시는 경우지, 초보자분들이 위층 가시고 하면 힘들어요. 정말 초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광고로 올려야 하는지, 어떻게 광고 효과를 봐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광고에만 의존해서 이제 외곽 지역이나 간판도 잘 안 보이는 지역, 여기가 부동산 사무실인가 하는 곳으로 가면은 좀 많이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부동산 사무실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고, 유동인구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냥 우리가 여기 사람 많으니까 장사 잘 되겠지 하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유동인구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행 방향, 이게 흐르는 동선인지 사람들이 모이는 동선인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또 내가 쓸 광고비의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아까웠어요. 제가 처음 개업을 할 때 사무실 하나를 정말 도장을 찍기 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주차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또 간판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건물에 간판을 달기가 힘들었고, 근데 사무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저희 사무실은 지금 12평인데 지금보다 2배 사이즈의 회의실도 너무 멋지고, 또 이제 제 개인 룸이 있고, 인테리어도 약간은 손은 봐야겠지만 너무나 제 취향의 사무실이어서 그냥 정말 순간의 감정에 혹해서 도장을 찍을 뻔했다가 마지막에 이성을 끈을 붙잡아서 정신 차리자 라고 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참고해서 지금의 사무실로 들어오게 됐는데, 초보분들은 그런 실수 많이 하세요. 또 제가 아는 분은 예전에 이제 자기가 너무 큰 사무실을 가지고 싶고 하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크고 멋진 사무실 가지고 싶으니까 거기다 또 좋은 위치는 들어가고 싶고 해서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4층으로 사무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위치가 너무 좋고 거기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다들 굵직굵직한 손님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였어요. 근데 대체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굵직굵직한 매물들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또 금액대도 크죠. 근데 4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올라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쪽 사무실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우리 사무실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 사무실이 실제로 개업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 같은 돈이 이렇게 훌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손님들한테 자리를 찾아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나의 중개 사무실을 좋은 곳 다시 찾아보시고 또 찾아보는 과정에 공부도 하시면서 이제 나도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오늘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하네요.
다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